어르신, 혹시 오늘 아침에도 시금치 나물이나 열무김치 드셨나요? 건강을 위해서요. 콩팥을 위해서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잠깐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인이 신장 질환이 있다는 걸 아는 분은 고작 8%에 불과합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100명 중 92명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건강을 위해 매일 정성껏 챙겨 드시던 바로 그 채소들이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의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채소 4가지와 반대로 매일 드셔도 안전한 채소 4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채소는 어르신들이 절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얼마 전 진료실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올해 72살이십니다. 평생 텃밭을 가꾸시고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는 음식은 빠짐없이 실천하시는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열무김치에 시금치 된장국, 저녁에는 고구마 2개로 밥을 대신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건강 관리 잘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온종일 피곤하고 소변에 거품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49였거든요. 정상이 90 이상인데 절반 가까이 떨어져 또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 잠깐 여쭤볼게요.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얼굴이나 손발이 잘 붓지는 않으신가요? 소변에 거품이 보이시지는 않나요? 이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천연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흡수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 필터가 한번 망가지면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간은 일부를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지만 콩팥은 한번 손상된 세포는 그걸로 끝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더 무서운 건 콩팥은 기능의 87%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 증상이 없으시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평생 내 몸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하시려면 콩팥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콩팥이 망가지면은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4-5시간씩 기계에 연결돼 있어야 하는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건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위험한 채소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혹시 오늘 아침 식탁에 시금치 나물 있으셨나요? 된장국에 넣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나물로 무쳐서 드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밥상에서 시금치만큼 친근한 채소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친근함이 문제입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드시게 되거든요. 콩팥이 좋지 않으신 분들께는 이게 정말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 100g에는 칼륨이 무려 487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 나물 한 접시가 보통 15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접시에 칼륨이 700mg이 넘어갑니다.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의 3분의 1을 나물 한 접시로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칼륨이 문제일까요? 건강한 콩팥은 혈액 속 칼륨을 소변으로 깨끗하게 내보냅니다. 마치 성능 좋은 정수기 필터처럼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필터가 막힌 것과 같습니다.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서 혈액 속에 칼륨이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근육에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심장입니다. 심장은 정위 신호로 박동하는데 칼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은 이 정위 신호에 교란이 생깁니다. 부정맥이 생기는 거예요. 심하면 심장이 그냥 멈춥니다. 급성 심정지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 올해 68이십니다.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시금치 된장국을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손발이 저려서 결국 119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해 보니
혈중 칼륨 농도가 6.4였습니다. 정상이 3.5에서 5 사이인데 6이 넘으면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1시간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다고요. 게다가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콩팥 안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옥살산 섭취가 많은 그룹이 신장 결석 발생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시금치를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두시고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신 다음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 데쳐서 드시면 칼륨이 40% 가까이 빠져나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팀에서 직접 실험한 수치입니다. 단 일주일에 한 번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어르신 댁에서는 시금치를 어떻게 드시고 계셨나요? 두 번째 채소는 어르신들이 밥 대신 즐겨 드시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20년 동안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아실 때입니다. 두 번째 채소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요즘 쌀밥 대신 고구마나 감자로 식사를 대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TV에서 좋다고 하니까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니까 열심히 실천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한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콩팥이 좋지 않으신 분들께는 이 선택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 중간 크기 하나에 칼륨이 710mg이 넘게 들어 있습니다. 감자도 중간 크기 하나에 620mg입니다. 어르신, 잠깐 같이 계산해 볼까요? 저녁에 고구마 2개를 드시면 칼륨이 1400mg이 넘습니다. 콩팥 질환자 기준으로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이 2000mg 정도인데 저녁 한 끼 그 절반을 훌쩍 넘기는 겁니다. 나머지 아침과 점심은 거의 아무것도 드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50대 이후 만성 신장 질환자 중에서 고구마나 감자를 주식으로 드시는 분들의 콩팥 기능, 악화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한 1.8배 빨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최재호 어르신 올해 66이십니다. 퇴직 후 건강 관리를 시작하시면서 TV에서 고구마가 좋다는 걸 보시고 매일 저녁 쌀밥 대신 고구마 2개를 드셨습니다. 6달쯤 지나니 체중은 조금 줄었는데 이상하게 소변색이 점점 진해지고 거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온다는 건 콩팥이 망가지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사구체 여과율이 50이었습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고구마나 감자를 쪄서 드시면은 좀 칼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찌는 건 좀 수증기만 올라오기 때문에 칼륨이 빠져나갈 곳이 없거든요. 자, 반드시 얇게 썰어서 찬물에 3시간 이상 담가 두셨다가 끓는 물에 삶아서 드셔야 합니다. 삶으면 칼륨이 물로 녹아 나와서 48% 가까이 줄어듭니다. 삼성 서울병원 영양팀에서 실험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물은 절대 국물로 쓰지 마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 밥 대신 고구마를 드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사실 쌀밥이 고구마보다 칼륨이 훨씬 낮아서 콩팥 환자분들께는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채소는 여름마다 밥상에 빠지지 않는 바로 그 채소입니다. 여름이 되면 어르신 댁 냉장고에 꼭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열무김치입니다. 시원한 열무 비빔밥 한 그릇, 생각만 해도 입맛이 돌죠.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열무김치에 비빔밥 한 그릇이면 밥 한 공기가 뚝딱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르신, 이 열무가 콩팥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열무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480mg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금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느끼는 건 시금치는 조심하신다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열무는
아직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전혀 경계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건강한 채소라고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열무를 김치로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발효 과정에서 칼륨이 줄어들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칼륨은 발효가 돼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소금이 들어가면서 나트륨까지 높아집니다. 칼륨과 나트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콩팥을 공격하는 겁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정옥 할머니, 올해 70이십니다. 평소 음식을 골고루 잘 드시는 건강한 분이셨는데 여름마다 열무 비빔밥을 매일 점심으로 드셨습니다. 입맛도 좋고 속도 편하다고 정말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여름부터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반지가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더위 때문이려니 하셨는데 가을이 돼도 붓기가 가라앉질 않아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사구체 여과율이 54였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열무 김치를 당장 줄이라고 하셨을 때 할머니가 정말 믿기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열무를 완전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무 김치를 담그실 때 소금을 평소보다 훨씬 적게 쓰시고 드시기 전에 반드시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생열무를 드실 때는 잘게 썰어서 끓는 물에 데친 다음 소량만 드시는 겁니다. 여름 한철 매일 드시던 습관은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혹시 여름마다 열무 비빔밥 즐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어르신, 네 번째 채소는 정말 충격이실 겁니다. 봄마다 건강하다고 산에서 직접 뜯어오시는 바로 그 나물입니다. 봄이 되면 어르신들 중에 직접 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산나물도 뜯고 그게 얼마나 건강한 일이냐고 생각하시죠. 특히 취나물은 농약도 없고 자연 그대로니까 몸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잖아요. 주변에서도 다들 칭찬하고요. 그런데 어르신, 바로 그 생각이 콩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취나물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500mg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시금치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취나물이 더 위험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먹는 양입니다. 산에서 직접 뜯어오시면 양이 많잖아요. 상하기 전에 드셔야 하니까 며칠 동안 몇 끼 듬뿍 드시게 됩니다. 칼륨이 하루 이틀 사이에 폭발적으로 쌓이는 겁니다. 게다가 취나물은 자연산이라는 믿음 때문에 아무도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시금치는 이제 조심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취나물은 오히려 더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산나물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칼륨은 농약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연산이든 재배산이든 칼륨 함량은 똑같습니다. 자연산이라고 해서 콩팥에 안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정말순 할머니, 올해 74살이십니다. 매년 봄이면 뒷산에 올라가 취나물을 한 바구니씩 뜯어 오셨습니다. 나물 무침, 된장국, 비빔밥까지 일주일 내내 취나물로 식탁을 채우셨어요. 그런데 어느 봄부터 나물을 많이 드신 날, 저녁이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는 느낌이 드셨답니다. 처음에는 산을 많이 올라서 그런가 하셨대요. 이제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니 혈중 칼륨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2023년 가이드라인에서도 사구체 여과율 60 미만인 환자에게 취나물을 포함한 고칼륨 산나물 섭취를 제한하도록 명확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봄나물의 즐거움을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취나물이 드시고 싶으실 때는 반드시 잘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두셨다가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드세요. 한 번에 소량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시면 됩니다. 봄마다 산나물 즐겨 드시는 분들 댓글로 어떤 나물 좋아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정말 반갑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걱정이 많이 되셨나요? 좋아하던 채소들이 하나씩 위험하다고 하니 이제 뭘 먹어야 하나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매일 드셔도 콩팥에 전혀 부담이 없는 채소 4가지가 있거든요. 어르신 댁 냉장고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바로 그 채소들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첫 번째 채소입니다. 어르신, 이건 지금 냉장고에 있을 겁니다. 바로 무입니다. 무는 우리나라 어느 집 냉장고에나 있는 가장 친근한 채소입니다.
무국, 무나물, 동치미, 깍두기까지 우리 밥상에서 빠진 적이 없는 채소죠. 그런데 이 무가 콩팥 환자분들께 정말 고마운 채소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무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227mg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취나물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매일 드셔도 콩팥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의 진짜 장점은 칼륨이 낮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에는 소화를 돕는 천연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혈압약, 당뇨약 등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약들이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럴 때 무를 꾸준히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무청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무청도 칼륨이 높지 않아서 안전합니다. 무청을 살짝 데쳐서 된장국에 넣어 드시거나 무청 나물로 드시면 됩니다. 단, 김치나 동치미를 담그실 때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나트륨도 칼륨 못지않게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마치 수도관에 수압이 너무 세지면 파이프가 터지는 것처럼 나트륨이 높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 혈관이 손상됩니다. 싱겁게 담그시는 습관, 콩팥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루에 무백 g에서 1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집에 있는 무 한 토막이면 됩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채소도 어르신 댁 냉장고에 반드시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채소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콩팥이 좋지 않으신 분들께 정말 든든한 친구 같은 채소입니다. 오이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147mg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채소들 중에서 칼륨이 가장 낮습니다. 매일 드셔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이의 진짜 힘은 따로 있습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무려 96%입니다. 거의 물이나 다름없어요. 어르신, 콩팥이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려면은 수분이 충분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노폐물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찬물을 계속 마시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특히 겨울에는 더욱 그렇죠. 그럴 때 오이를 드시면은 수분도 자연스럽게 보충되고 칼륨 걱정도 없습니다. 포만감까지 생기니 일석삼조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할머니, 올해 72살이십니다. 고혈압으로 10년째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인데 제가 오이 냉국을 추천해 드린 후로 매일 아침 한 그릇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달쯤 되니까 아침에 얼굴 붓는 게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진작 몰랐냐고요. 오이는 생으로 드셔도 되고 오이 냉국으로 드셔도 됩니다. 여름에는 얇게 썰어서 식초에 살짝 절여 오이 무침으로 드시면 입맛도 살아나고 정말 좋습니다. 하루에 오이 한 개 정도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마트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없으니까요. 혹시 평소에 오이를 즐겨 드시나요? 어떻게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정말 반갑겠습니다. 세 번째 채소는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께 특히 더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 번째 채소는 양배추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콩팥이 좋지 않으신 환자분들께 양배추를 정말 자주 추천합니다. 20년 진료 경험 동안 양배추만큼 콩팥 환자분들께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도움을 드리는 채소를 본 적이 없거든요. 양배추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170mg입니다. 오이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죠. 매일 드셔도 콩팥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배추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까지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드시잖아요. 이런 약들이 위장에 꾸준히 부담을 줍니다.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럴 때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콩팥도 지키고 위장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양배추를 신장 질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채소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샐러드로 드셔도 되고 살짝 데쳐서 쌈으로 드셔도 됩니다. 된장국에 넣어서 끓여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단, 양배추즙을 드실 때는 반드시 양배추만 갈아서 드세요.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섞으면은
칼륨이 확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하루에 양배추 100g에서 1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집에 있는 양배추 잎사귀 서너 장이면 됩니다. 혹시 평소에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양배추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콩팥과 위장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채소는 드시는 방법 하나만 바꾸면 효과가 3배나 높아지는 아주 특별한 채소입니다. 네 번째 채소는 당근입니다. 어르신, 혹시 당근을 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물로 드시고 계신가요? 근데 사실 당근은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영양소의 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당근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320mg입니다. 오이나 양배추보다는 조금 높지만 시금치나 취나물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충분히 안전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 안에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몸 안의 녹과 같은 겁니다. 쇠가 녹슬면 약해지듯이 활성산소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세포를 늙게 만듭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쌓입니다.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요. 베타카로틴은 바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 안의 녹을 벗겨내는 겁니다. 게다가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당근이 콩팥 환자분들께 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 흡수율이 3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당근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셔야 합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숟가락으로 살짝 볶아서 드시면 충분합니다. 올리브유도 좋습니다. 하루에 당근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할머니, 올해 68이십니다. 위장이 좋지 않으셨던 분인데 당근 볶음을 꾸준히 드신 후로 소화도 좋아지시고 피부색도 밝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웃분들이 뭘 하셨길래 이렇게 젊어 보이냐고 물어보신다고요. 할머니가 정말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근 하나만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셔야 효과가 3배입니다. 자, 이제 이 4가지 채소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하루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집에 가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는 하루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여 놓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오이 냉국 한 그릇과 양배추 된장국 한 그릇을 드세요. 오이는 얇게 썰어서 된장 한 숟가락 풀고 물 넣으면 됩니다. 찬물이든 미지근한 물이든 상관없어요. 여기에 밥 반 공기 정도 드시면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아침 칼륨은 총 310mg 정도입니다. 점심입니다. 무나물 한 접시와 당근볶음 반 접시를 드세요. 무는 채 썰어서 참기름에 살짝 볶으시면 되고 당근은 얇게 썰어서 들기름에 볶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두부 된장찌개 한 그릇 추가하시되 찌개에 감자나 고구마는 넣지 마세요. 두부는 칼륨이 낮으면서 단백질이 풍부해서 콩팥 환자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밥 반 공기 드시고요. 점심 칼륨은 총 420mg 정도입니다. 저녁입니다. 오이 무침 한 접시와 무청 된장국 한 그릇을 드세요. 오이는 얇게 썰어서 식초에 살짝 절여 고춧가루 넣고 무치시면 됩니다. 무청은 살짝 데쳐서 된장국에 넣어 끓이시면 되고요. 여기에 생선 한 토막 구워서 드시면 완벽합니다. 저녁 칼륨은 총 370mg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총 칼륨 섭취량이 1100mg 정도입니다. 권장량인 2000mg의 절반 수준이죠. 여기에 간식으로 사과 반 개나 딸기 대여섯 개 드셔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어르신, 이 식단에 들어가는 재료가 뭔지 보셨나요? 오이, 양배추, 당근, 무. 전부 마트에서 몇백 원이면 살 수 있는 채소들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돈 아끼면서 콩팥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르신 채소 조리법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고칼륨 채소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시금치가 드시고 싶으세요? 취나물이 드시고 싶으세요?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리법 세 가지만 바꾸시면 고칼륨 채소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서울병원 영양팀과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십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잘게 썰어서 물에 담가두기입니다. 채소를 최대한 얇고 잘게 써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크게 썰어서 담가 놓으시면 겉면 칼륨만 조금 빠지고 안쪽은 그대로입니다. 잘게 썰어야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칼륨이 골고루 빠져나갑니다. 설탕이 물에 빨리 녹으려면 덩어리보다 가루가 훨씬 빠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담가 두시고 중간에 물을 한번 꼭 갈아주세요. 처음 물에 칼륨이 녹아 나오면은 농도 차이가 줄어들어서 더 이상 칼륨이 잘 빠지지 않거든요. 물을 갈아주시면 다시 농도 차이가 생기면서 칼륨이 더 빠져나옵니다. 이것만으로도 칼륨을 3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반드시 삶아서 드시는 겁니다. 물에 담가 두신 채소를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 데쳐서 드세요. 여기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찌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삶으셔야 합니다. 찌면 수증기만 올라오기 때문에 칼륨이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칼륨이 그대로 채소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끓는 물에 삶으면 칼륨이 물 속으로 녹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물은 절대 국물로 쓰지 마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그 물 안에 칼륨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요. 담그기와 삶기를 함께 하시면 칼륨을 최대 52%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 빠지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겁니다. 하루 채소 섭취량을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나눠서 드세요. 한 끼에 몰아서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갑자기 치솟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갑자기 콸콸 쏟아지면 하수구가 막히지만 조금씩 흘려보내면 잘 처리되듯이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륨이 조금씩 들어오면 남아있는 콩팥 기능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잘게 썰어서 2시간 물에 담그기, 끓는 물에 삶고 그 물은 반드시 버리기,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조금씩 드시기.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채소들도 가끔은 충분히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이제 마지막으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세 가지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콩팥이 건강한 사람도 오늘 말씀드린 채소들을 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콩팥이 건강하신 분들은 시금치든 고구마든 취나물이든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건강한 콩팥은 칼륨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이시거나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 나오시는 분들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콩팥 기능을 모르신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 검사 한 번만 받아보세요. 크레아티닌 수치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써야 하나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모두 안전합니다. 칼륨과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특히 당근볶음이나 나물 무칠 때 들기름 한 숟가락 넣으시면은 영양 흡수도 높아지고 고소한 맛도 살아납니다. 단, 기름을 너무 많이 쓰시면 열량이 높아지니까 한 숟가락 정도만 쓰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채소를 아예 안 먹는 게 더 안전하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채소를 전혀 드시지 않으면 식이섬유가 부족해져서 변비가 생기고 장내 세균 환경이 나빠집니다. 그게 결국 콩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채소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종류를 고르고 양을 조절하면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오이, 양배추, 당근, 무는 매일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어르신, 이 세 가지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진심을 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위협하는 채소 4가지, 시금치, 고구마와 감자, 열무, 취나물,
이 네 가지는 칼륨이 높아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께 위험합니다. 하지만 잘게 썰어서 물에 담갔다가 삶아서 드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채소 네 가지. 무, 오이, 양배추, 당근. 이 네 가지는 매일 드셔도 콩팥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몇백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채소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올해 안에 한 번만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검사 하나가 어르신의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대구의 김순자 할머니는 지금 6달째 이 식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오셨을 때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장을 볼 때도 자신감이 생겼다고요. 어떤 채소를 골라야 할지, 어떻게 조리해야 할지 정확히 아시니까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지 않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우리 세대는 정말 강한 세대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온몸으로 이겨내셨잖아요. 이제 그 강인함으로 콩팥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걷고 가족 모임에서 건강한 모습 보여주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려면 콩팥 건강이 기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콩팥이 좋지 않으신 분들,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콩팥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